시사토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지역의 박균택 의원 전화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광산갑인데요. 지난주에 광주도 비가 많이 와서 광산구 쪽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점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경지, 주택, 또 상가 많이들 잠기고 피해가 너무 심각한 것을 느꼈는데, 네. 어쨌든 북구 다음으로 피해 규모가 큰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 피해 액수에 대해서는 조금 수치들이 자꾸 변동이 있어서 예.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폭우가 한 사나흘 정도 진행이 됐는데 복구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오늘 비공개 일정으로 김혜경 여사도 경기 가평군에서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고 군인들에게 직접 이제 배식하는 조용한 내조를 하셨다고 하는데 광산구 쪽의 복구 상황 어떤 쪽이 필요할까요? 일단 주택과 농경지 침수가 피해가 제일 급한 부분, 큰 피해가 큰데 네. 어쨌든 가장 쉬운 것은 어떤 침수주택의 복구일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공직자들,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네. 저와 이제 시구위원들, 당직자들도 간헐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참 현장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좀 피해자들의 심정은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든든한 게 뭐냐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함께 해주고 계셔가지고 의원님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심적으로는 많이 힘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현안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내각 인선이 있었고 어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잦은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사퇴하기 전에도 논란이 좀 일었었는데 사퇴하고 난 다음에도 왜 했을까? 명심이냐? 아니면 본인의 의견이냐? 의원들의 의견이냐? 참 여론이 뜨겁거든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구체적인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먼저 요구를 했는지 강선우 후보자가 스스로 먼저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 이걸 따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후보자 개인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는 이런 이제 또 어떤 찬성적인 입장은 있지만은 어쨌든 본인이 힘든 가운데서도 어떤 국민에 대한 송구함이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 등 여러 가지를 숙고하여 내린 결정이라는 점 그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존중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고 대통령께서도 입장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어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에서 반대를 하니까 여론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의원인데 최초로 낙마가 되네. 민주당 정말 대단한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하거든요. 예. 어쨌든 이 일부 논란이 있었던 인사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참작해서 시정 조치를 취하시는 모습에서 어쨌든 지난 정권과는 달랐던 예. 유연하고 상식적인 그런 강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국회의원이시니까 조금 저희 국민하고는 생각은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같이 일을 하고 계셔서 또 어려운 점도 같이 이겨내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마 대통령께서 강선우 의원을 선택했던 이유가 당에서 대변인 등의 직책을 맡아서 검찰 독재하고 잘 싸웠었고 또 내란의 시기에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윤 정권의 문제점을 알리는 등 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참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 또 기조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에 아마 선택을 하셨을 것인데 저도 이제 또 강선우 의원님을 평소에 보면은 굉장히 밝고 또 열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네. 초반에 많이 응원을 했던 이런 입장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뭐 마음이 아픈 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일을 계기로 강선우 의원께서도 이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또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일단은 좀 결단을 하셨었고 국민의 예, 의견을 들어서 어쨌든 본인의 그 힘든 결단에 대해서는 저도 참 존중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새로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찾아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찾겠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앞선 장관들 인사에서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을 잘 충분히 고려해서 아마 거부감 없이 국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후보자를 뽑겠다는 액면 그대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신임 장관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셨잖아요. 첫 내각 인선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통합과 실용을 중시하는 평소의 인사 철학이 뚜렷하게 담겼던 인선이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념이나 정파에 크게 치우치지 않았고 각 분야에서 어떤 전문성을 입증한 인물들을 균형 있게 등용한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선이 잘 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일부 조금 하자는 있다고 평가됐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게 잘된 인사다 보니까 내각 구성도 예상보다 빨리 갖춰져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임명된 장관들 보면 기업인 출신도 있고 노동계 출신도 있고 정치권의 중진도 있고 배경이 참 다양한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선이 국정 운영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이제 국정에 참여하다 보니까 예. 민생이나 경제 또 외교 안보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잘 또 대응을 할 것이고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내는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박 의원께서 지난 16일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하셨잖아요. 국회 법사위 청문위원이시니까. 근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검증하셨습니까? 사실 정성호 후보자는 청문회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실력과 인품을 제대로 갖춘 후보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질문을 이제 필요가 없다고 봤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예. 질문한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5.18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금액이 지역별로 재판부별로 편차가 매우 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 또 정치 사냥 수사를 벌였고 또 내란에 동조했던 검사들을 어떻게 문책할 것이냐. 또 전두환 노태우처럼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해야 하는 이런 당사자들의 재산 여기에 대해서 독립 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또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같은 다중 피해 사건들 여기에 대한 어떤 수사와 처벌 의지가 강한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어떤 서민 대중들 광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답변은 마음에 드시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란 척결과 네. 또 검찰 개혁의 핵심 이슈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 이것에 대한 확고한 소신도 확인했고 그리고 어떤 또 민주적인 법질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법 정의든 검찰 개혁이든 이 여러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다 만족시킬 만한 최책임자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예. 지금 세계 특검도 이어지고 있어서 법무부 장관의 자리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사법 정의 실현도 시켜야 될 것이고 검찰 개혁도 완수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정성호 장관이 5선의 의원이고 네. 또 가장 합리적이고 또 어떤 균형감이 잡힌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님과의 개인적인 신뢰관계도 있고 예.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합리적이고 소신 있는 그리고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검찰 개혁도
해낼 것이라고 믿고 있고 아무튼 법무행정을 잘 이끌 적임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 내용은 종종 들리는데 검찰 개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좀 들리지가 않아서 올해 안에 마무리는 돼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예.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올해 안이 아니고 추석 전에 맞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제가 법사위에 그 법안심사 소위에 소속이 돼 있고 네. 또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두 군데에서 다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내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 조용한 것처럼 보일 뿐 그 밑에서는 수면 밑에서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거 검찰 개혁 방안, 네. 국민들 인권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는 어떤 소송 구조 개혁, 수사 구조 개혁이 잘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바쁘게 보내고 계시는군요. 예, 여의도와 광화문 두 군데 오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면 대충이라도 어떤 면이 가장 크게 달라져 있을까요? 일단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이제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그리고 특히 윤석열 총장과 윤석열 대통령께 5년간 봐왔던 어떤 그 정치 사냥극에 가까운 그런 편파적인 수사, 예. 또 인권 침해 수사, 또 특정인에 대해서는 덮어주고 감싸기 수사 이런 얘기는 이제 앞으로 어떤 언론을 통해서 접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저는 올 걸로 믿습니다. 네. 물론 새로 만들어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에서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겠지만은 이제 검찰과 또 경찰이 분리가 되면서 서로 균형 또 견제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편파적이고 또 일방적인 인권 침해적인 이런 수사 활동은 없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 하시는데 좀 걸림돌이 되는 건 없습니까? 현재는 없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네. 옛날 같으면은 검찰의 그 어떤 저항 같은 것들이 있어서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검찰은 본인들의 그 과거에 그동안 벌인 죄악들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동의를 한다고 해야 할지 체념을 한다고 해야 할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속으로 수긍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네. 진행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부 반발은 일단 보이지는 않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당대표 선거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8월 2일이라서 며칠 남지를 않았고요. 이번에 폭우 온 것 때문에 8월 2일이 한꺼번에 또 진행하는 룰이 좀 새로 생겨서 지금 대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 아직 선거가 초반이고 진행 중이라서 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그 능력이나 성품이나 또 어떤 그 국민 주권에 대한 의지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예, 네. 두 분 다 똑같은 소중한 자산인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누가 되더라도 어떤 민주당을 국민의 어떤 눈높이 정서에 맞게 잘 이끌어 주시리라는 기대가 있는데 네. 다만 선거 결과는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결정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단계에서 함부로 결론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강선우 의원 일 때문에 두 분이 서로 반대 위치에 서 계셨거든요. 정청래 의원께서는 그 위로의 말씀이 좀 있으셨고, 그리고 박찬대 의원께서는 결단을 스스로 내려주는 게 좋겠다는 이렇게 총대를 좀 맨 발언을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아마 국회의원들도, 동료 국회의원들도 그러시고 당원들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예. 각자 아마 느끼신 바가 있긴 있겠지만 두 분 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만한 말씀들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의 문제일 뿐, 또 그 말을 했던 시기의 차이일 뿐, 아마 어떤 당과 또 후보자 어떤 개인을 생각하는 마음은 두 분 다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두 분 다 충분히 그 이해가 가는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말씀
내용과 시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정은 어떻습니까? 8월 2일에 수도권과 호남에서 핵심 당원 투표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두 후보에게 좀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게 있을까요? 폭우 때문에 일정이 이렇게 좀 미뤄지긴 했죠. 예, 일단 그 정청래 후보가 충청도와 영남 지역에서 일단 앞서는 상태 아닙니까? 네. 앞서가는 상태에서 선거 활동이 잠시 그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 뭐 박찬대 후보가 좀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예. 두 분들이 뭐 그렇게 인지도가 낮은 분들도 아니고 당원들 국민들께서 그 두 분들의 그 어떤 이름과 특성을 다 잘 알고 있고 네. 또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수해 복구를 위해서 어떤 일주일 정도 어떤 뭐 중단이 됐다고 해서 그 어떤 선택이나 결정하는 그 어떤 그 기반에 어떤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평상시 모습을 보고 투표를 하시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검 현재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12차 공판에도 불출석을 했군요, 오늘. 내란 특검 소환 조사에 계속 불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판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겁니까? 이것은 뭐 부당해도 보통 부당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꾸 반복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은 법원이 지난 그 구속 적부심에서 윤석열 피고인의 그 피의자의 건강 핑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내란 범죄는 그렇게 용감하게 저지르고 또 영장 집행에 그 어떤 폭력으로 대항하려고 했던 그런 인사가 어떤 건강 핑계를 대면서 재판 수사에 그 계속 불응하는 것은 사법 절차에 대한 조롱이고 또 어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독적 행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버티기밖에 할 수 없어서 지금 그러고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어떻게 보면 버티기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아마 본인이 한 말이 없다 보니까 이것 외에는 아마 뭐 취할 그 자세가 없었던 것 같고 예. 또 이걸 통해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서 수구 세력들을 결집시키고 그들에게 기대려는 헛된 망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윤석열 피고인을 지지하는 뭐 시민들도 갈수록 계속 그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의 그 망상에 불과한 기대라는 것들 그걸 아마 본인도 뭐 쉽게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 강제 구인 방침을 밝혔는데도 계속 불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불응이 장기화되면 재판 절차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재판이 계속 이렇게 불출석이 반복되면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재판부로서는 이 사건을 계속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 구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저런 그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형량만 올라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그런 행태가 만약에 반복되면은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윤석열 피고인을 출정시킬 때 수갑을 채워라. 그리고 독방이 아닌 홍거실에 수용하라라고 그렇게 법사위에서 주장하고 그게 관철되도록 노력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 독방도 싫어서 자꾸 접견을 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접견실에서 횟수도 너무 많아서요. 예. 내란죄가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형사 25부 직위험 재판부에서 하고 있고요. 엊그제 기소는 형사 35부에 지금 배당이 됐는데 통상적이면 이 두 사건을 병합하는 거죠. 근데 지금 직위험 판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좀 높아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마 그 일단 다른 재판부의 사건이 자동 배당은 됐지만 네. 서로 관련이 있는 사건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건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재판부에 병합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먼저 재판을 시작했던 직위원 그 부장재판부로 가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게 좀 특별한 사건이 있고 국민의 불신이 직위원 부장에게 많이 그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법원 조직이 눈치가 있으면 자기 어떤 조직 보호 차원에서라도 국민이 불신하는 직위원 부장재판부의 사건을 병합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는데 네. 실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직위원 재판부에 배당이 되고 그렇게 배당이 됐는데도 직위원 부장이 어떤 재판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들은 법원에 대한 개혁 요구의 목소리를 많이 높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겠죠. 또 이제 많이 논란이 되겠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드론 사령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지만 외환죄 수사는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특검이 구속영장을 빨리 청구했던 것이 어떤 그 드론 사령관 개인이 어떤 신변을 비관하는 이런 내용의 뭐 유서도 작성하고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좀 빠르게 어떤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걸로 보여진다는 것이고, 네. 어쨌든 특검이 그 기본적인 증거를 거의 수집을 했으니까 영장을 청구했을 것이고, 네. 법원도 영장을 기각은 했지만은 무인기 투입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는 뭐 거의 그대로 인정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피고인에게 그 외환범죄의 일종인 일반 이적죄를 그 어떤 적용하고 유죄를 선고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저희가 또 소식 듣는 것도 좀 편해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소비 쿠폰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요. 의원님 받으셨습니까? 신청을 하셨습니까? 아직 바빠서 못 했는데 네. 빨리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그 조금 뭐 그 여러 군데 상가들이 있지만 네. 가장 손님들이 적은 상가 예. 이쪽에서 사용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이거 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좀 활기가 쳐져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이 소비 네. 쿠폰 이걸 통해서 가족들과 좀 즐거운 시간들도 시민들이 좀 보내시고 지역 어떤 그 경제에도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덕분에 저도 외식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지역의 박균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